자, 그러면은 우리 1권의 55번부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주제가 주어져 있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뭘 계산해 줄 거야? 수를 계산해 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국에 어떤 거에 대한 문제냐? 내가 엄청나게 커다란 자릿수의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얘만 해서 봐도 90, 막 루트 97, 90, 루트 97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나도 어때? 어려운 형태의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근데 다행히 얘네가 뭘 궁금하다고 했어? 1의 자리의 숫자가 궁금하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1의 자리 숫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얘는 결국에 뭐에 관한 숫자야? 정수에 관한 우리가 어떠한 숫자라고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90이라는 친구도 있고 루트 97이라는 친구도 있어. 너무 보기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첫 번째 과정으로 90이라는 친구를 x로 루트 97이라는 친구를 잠깐 우리가 y로 치환하면서 스타트를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문제를 한번 우리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쓰이느냐? 분모 같은 경우에는 90이니까 우리가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x 플러스 y의 3승. 그리고 또 어때? x 마이너스 y의 3승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까지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거 어때? 우리가 좀 더 전개를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우리 요거 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를 3승하게 되면 우리 공식 외웠으니까 x 3승 그리고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 y 제곱 플러스 y의 3승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다음에는요, 우리 x-y의 3승을 계산을 해줄 건데요. 여기 위에다가 좀 적어줄게. 어차피 더해줄 거니까. 오케이? 자, x-y의 3승은 어떻게 나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3x y 제곱 마이너스 y 3승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 얘네들이 더하면 사라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사라지는구나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린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x분의 2x 3승 플러스 3x y제곱 그러면 미안해요. 6x y제곱이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 x끼리 어느 정도 약분이 되는 형태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친구는 뭐가 되냐면은요. 2x 제곱 플러스 6y 제곱이라고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이때 x가 뭐였어? 90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90의 제곱은 몇이에요? 8100이네. 맞아? 즉 우린 얘를 2 곱하기 8100 플러스 6 곱하기 y를 제곱했어. 루트가 벗겨져서 나오는 97.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우리 이걸 더한 거에 뭐가 궁금한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궁금해. 근데 우리 2 곱하기 8100에서 1의 자리 숫자 나올 수 있어요? 나오긴 해요.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맞아? 그 다음에 9 곱하기 6 곱하기 97에서는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나와? 앞에는 귀찮아서 계산 안 할 거고 7, 6이 42. 마지막 숫자가 2가 나오겠구나.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얘네 두 개를 합하면 앞자리는 모르겠지만 1의 자리 숫자가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57번 문제도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의 제곱, 2의 4승, 2의 8승 어때? 2, 4, 8 뭔가 제곱 형태로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얘 전에 배웠었던 거에 따르면은요, 우리 2-1 곱하기 2 플러스 1, 얘 계산하면 뭐였죠? 2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맞아?
우리는 결국에 얘네 둘이 곱하면 하나씩 커져. 그러면 또 2제곱 마이너스 1한테 우리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면 뭐가 됐어? 2의 4승 플러스 1, 미안해요. 4승 마이너스 1. 맞아? 이 다음 거는 뭐야? 8승 마이너스 1.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부족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없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식을 제일 첫 번째 변형으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요. 분자한테 2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야. 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하나만 계산할 수 있게 바꿔주잖아. 맞아? 그래서 똑같이 보니까 분모에도 뭐 하나를 곱해주면 모양을 예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3승을 제곱하면 6승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얘도 우리 마찬가지로 3에 3승 플러스 1을 전체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좀 큰 계산이 아니라 작은 계산으로 좀 바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치? 근데 어때? 식의 값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맞아? 왜? 원래 예를 들어 우리 2분의 1이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한테 3을 곱하고 얘한테 4를 곱했대. 우리가 원하는 값에서 값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그럼 안 바뀌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랑 분자에 반대로 곱해가지고 약분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생긴 얘들이 뭐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서 약분되게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또 3의 3승 플러스 1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때? 3의 3승 플러스 1을 더해줘서 얘네들을 약분시켜줘야겠다 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지으러 내려와 보겠습니다. 얘를 마무리 지어보게 되면은 우리 분모부터 적을게요. 3의 3승 플러스 1과 3의 3승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뭐가 돼? 3의 6승 마이너스 1이 되죠. 3의 6승 마이너스 1과 3의 6승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우린 얘는 최종적으로 3의 12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이게 뭐야? 이 분모 앞에 있는 4개. 맞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노란색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몇이야?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구나까지 우리 적어주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쵸? 자, 이제 분자 한번 적어볼까? 요거 우리 많이 했잖아.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승 마이너스 1이구나. 얘까지 하면은 2의 8승 마이너스 1이구나. 얘까지 하면 뭐가 돼?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 다음에 어때? 뒤에 3의 3승 플러스 1 있는데 3의 3승은 몇이야? 27이죠. 맞아? 27한테 1을 더했대. 몇이야? 28이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12승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랑 B. 이때 3이 뭐예요? A. 28이 뭐예요? B. 우리가 궁금한 건 B-3. 28-3이니까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5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곱해도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점점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59번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신 얘는 막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뭐가 궁금한지 한번 읽어보자. 직사각형에 뭐가 궁금하대? 넓이가 궁금하대.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밑면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요. 뭐야? 높이, 세로를 알아야,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 가로를 x라고 세로를 y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랬더니만 뭐라고 되어 있어? 지름의 길이가 20이구나. 직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맞아? 직각사각형. 그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20이래. 맞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오니까 20의 제곱, 즉
400이 나오겠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56인 직사각형. 아, 2x랑 2y를 더했더니 둘레의 길이 56이 나오는구나.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x 플러스 y가 몇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28. 여기까지 맞아? 어때? 우리 얘네 두 개를 조합하면 뭐가 나와? xy란 친구가 도출이 되겠죠? 그쵸? 우리는 이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마무리는 안 지어줄 거예요. 한 번 더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6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 A랑 B랑 C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 아,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한 게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그리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곱한 거랑 뭐하대?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 친구에 대해서 보니까 결국에 뭐 해달라는 거야? 계산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식이 너무나도 어때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얘들을 묶어가지고 좀 치환을 해서 봐줄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봐보자. 왼쪽에 있는 식 먼저 볼게요. 좌변항부터. 뭐가 있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 B 플러스 C라는 친구가 있잖아. 얘네 두 개 사실 어떤 거야? 똑같은 모양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B 플러스 C라는 친구를 우리가 X라고 치환해 줄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변항 한번 볼게요. 우변항을 보면은요, 아, 얘는 좀 복잡해. 얘는 모양이 좀 복잡한데 어때? 우리 B-C라는 친구가 동일하게 있는 거 알고 있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B-C를 우리가 Y라고 해줘야겠다 라고 치환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1번 치환을 했으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주자. 좌변항 어떻게 쓰이냐면은요, A-X, A 플러스 X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거 뭐야? Y-A 그리고 Y 플러스 A라고 치환이 될 겁니다. 이해됐을까? 이거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아, 합차 공식이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뭐가 돼요? y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더라. 맞아요? 자, 우변항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뭐를? a제곱만. 그리고 x제곱은 어디로? 우변항으로. 이해됐죠? 자, a제곱 이항시켜요. 뭐가 됩니까? 2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이항시켜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 x제곱은 뭐야? b 플러스 c였죠?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뭐가 돼? 아, b제곱 2bc 그리고 c제곱. 자, y제곱은 제곱하면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2bc 그리고 c제곱. 맞아요?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해됐을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2a제곱은 뭐가 됩니까? 2a제곱이라는 친구는 요거 b제곱의 합이니까 2b제곱, c제곱, c제곱의 합이니까 2c제곱. 아,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더라. 자, 우리 삼각형이었잖아. 이 삼각형에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직각삼각형. 맞아? 그런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어떤 직각삼각형이야? 변 A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 아,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었구나.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64번으로 가겠습니다. 요 문제부터가 아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 문제 막 어렵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처음 마주쳤을 때는 상당한 난이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좀 결국엔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본 지식 하나만 쌓고 갑시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자, 우리 이거 뭐예요? 육면체죠.
그치? 우리 육면체 중에서도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육면체에 대한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육면체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유, 밑에다 좀 그리고 지울게요.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모양이 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즉 뭐야? 완전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로 요 밑에 있는 밑변의 반지름을 먼저 구해줍니다. 아, 미안해요. 밑변의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줄 거예요. 오케이? 이때 밑변의 길이를 각각 x, y, 높이를 우리가 z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주황색의 길이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겠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직육면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얘가 수직이겠네?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이 분홍색의 높이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플러스 z제곱이구나. 맞아요? 우리는 직육면체라는 친구를 봤을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외워줘야 된다고? 모든 면의 모든 모서리의 제곱의 합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우리 이 사실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전제 조건이에요. 자, 아무튼 요 전제 조건을 깔고 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어떤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잘 봐야 돼.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AB 위에 뭘 찍어줬어? C라고 하는 걸 찍고 이 C를 뭘로 한대? 하나의 대각선으로 하는 무슨 면체? 정육면체를 만들었대요. 맞아요? 그랬더니만 AB의 전체 길이가 5루트 3이라고 했고 두 정육면체의 뭐의 합? 건널비의 합이 126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뭐가 궁금하대? 부피의 합이 궁금하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건널비 우리가 정육면체 말고 직육면체로 봐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 결국에 뭘 알아야 돼? 밑변에 가로, 세로 그리고 뭐? 높이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 대각선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가로, 세로, 높이였지. 맞아? 그러면 우린 얘를 풀 때 뭘 체크해주면 좋겠어? 가로, 세로의 길이야. 결국에는 가로, 세로, 높이. 맞죠? 그럼 확인해보자. 다행히 정육면체야. 그럼 요 작은 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큰 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y라고 설정하고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행하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뭘 해줄 거냐면은요. 건널비의 합을 먼저 이용을 한번 해줄게. 건널비의 합 생각보다 쉬워요. 왜? 정육면체니까 x가 2개, x가 제곱이죠. 맞아? 근데 이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어? 6개 있을 거잖아. 맞아? 다행히 y제곱까지가 어때? 얘도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을 거야? 6개 있을 거야. 맞아요? 얘가 몇이래? 12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린 요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다?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때 몇이 나오더라? 21이 나오더라 까지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요. 우리 어때? A부터 B까지 즉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와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더해줬을 때 뭐가 나와야 돼? 5루트 3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럼 우리 요거까지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 AC의 길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냐면은요. 뭐야? 루트. 맞지? 루트 뭐라고 했어? X제곱 아닐까? 맞아? 그리고 또 뭐야? X제곱. 그리고 X제곱. 맞아? 왜? 밑변의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X로 똑같잖아. 맞아? 그럼 우리 결국에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루트 3X제곱. 즉, 루트 3 X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거는 쭉 지우고 결론만 쓸게요. 결국 AC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x. 그러면 우리 BC의 길이는 뭐가 됐겠어요? 당연히 루트 3y가 됐겠죠. 맞아? 이때 얘네 두 개의 합, 즉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y라는 요소가 몇이 된대? 5루트 3이 된대. 그러므로 우리 루트 3을 약분을 해주면은 x랑 y를 더했을 때 몇이 나와? 5가 나온대.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땐 21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우리 얘네 두 개를 조합하면 뭐가 나오겠어? x랑 y에 대한 정보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연립해 볼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2xy를 빼주면 뭐가 나와?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나오죠. 이때 x 플러스 y가 몇이야?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의 제곱 25 그리고 마이너스 2xy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즉 21이 된다. 그러므로 넘어가 4 넘어가 2xy xy의 곱은 몇이다? 2였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 끝났나 해서 보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였어 사실? 부피의 합이잖아. 맞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부피. 우리 부피 뭐야? x 3승 더하기 y 3승이 궁금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3승 더하기 3승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x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맞죠? 그대로 한번 마무리해보자. x 플러스 y가 몇이었어? 5였잖아. 그러므로 5의 3승 몇이야? 125. 자, 그 다음에 xy 몇이야? 2네. 3 곱하기 2. x 플러스 y 몇이야? 5. 맞아? 즉 얘는 뭐예요? 125 마이너스 30이구나. 즉 우린 몇이라고 할 수 있다? 95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문제 65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정사각형과 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B 플러스 C인 뭐가 있대요?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세 정사각형 ABC의 넓이의 합은 84, 둘레의 길이의 합이 56이래.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 해줄까? 미리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얘는 전제 조건입니다.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야. 한 변의 길이가 A, B, C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을 더했더니 몇이 나오는데? 84가 나온대. 그리고 둘레의 길이의 합이잖아. 즉 뭐야? 4A랑 4B랑 4C를 더했더니 몇이 나온대? 56이 나온대. 그러므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인 거야? 4로 나눠줬으니까 14인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 보면 너네 알아야 돼. 내가 이거 두 개 알고 있어? 그럼 우리 모두 도출할 수 있는 거야. AB, BC, CA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도출 그냥 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거 도출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우리 이거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게 뭐인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선생님이 아까 썼던 거 AB, BC, CA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4였지? 혹시 우리 14제곱 뭔지 아는 사람? 14제곱 모르나? 그냥 쓸게요. 4, 4, 16 4일은 4 그리고 14 196이구나. 맞아? 그리고 미안해요. 맞죠? 미안해.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몇이야? 84 그리고 플러스 2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친구. 맞아? 이제 뺍니다. 자, 이렇게 빼줘. 몇이야? 110인가? 여기까지 맞지? 그러므로 우린 최종적으로 모두 할 수 있어. AB랑 BC랑
CA를 다 더해주니까 몇이 나오더라? 56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우린 이렇게까지 하면서 총 3가지의 정보를 이 2개의 문장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사각형 B의 넓이를 SB라고 한대요. 아, SB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야? 정사각형 B의 넓이니까 우리는 B제곱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맞아? 그리고 직사각형 D의 넓이를 우리가 SD라고 한다고 하는데 얘는 뭐래?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C의 곱이래요. 맞아?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아, 그때 나는 SD를 뭘로 뺐으면 좋겠어? SB로 뺐으면 좋겠어. 그치? 전개 한번 해볼까? 우리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제곱하면 어떤 모양이 돼? B제곱 플러스 A 플러스 C의 B 그리고 플러스 AC가 되겠죠. 맞아? 그리고 얘를 뭘로 빼죠? SB, 즉 B제곱으로 빼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B제곱으로 빼니까 이렇게 사라져.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니까 분배해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야. 맞아? 얘가 몇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5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요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뭐라고 주어져 있어? OA의 길이의 제곱, 또 뭐야? OB 길이의 제곱, 또 뭐야? OC 길이의 제곱이래요. 맞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나 얘를 X, Y, Z라고 봤을 때 X 그리고 제곱, Y 제곱, Z 제곱의 합이 궁금하구나. 맞아? 난 얘가 궁금해. 근데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몇이 나와? 8이 나온다는 거. 맞아? 그리고 OAB라고 했지. OAB.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뭐야? 2분의 1 XY. 나머지 다 마찬가지겠네. 2분의 1 XY, YZ. 그리고 ZX의 합이 10이라는 거. 요 정보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얘를 체킹했으면 어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77번까지 넘어갑니다. 선생님 갑자기 오늘 살짝 알레르기가 올라왔나?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자, 아무튼 77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할 때 2x의 4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맞죠?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몇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 0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아? 심지어 여기 파트가 뭐야? 나눗셈 관련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지?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우리 한번 얘를 묶어내 볼 거야. 알겠어? 묶어내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2x 4승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있어. 혹시 이거 보이니? 보여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얘를 뭘로 묶어내 줄 거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묶을 거래요. 그리고 내가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여기에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로 뭐가 나온다고 했어? ax 플러스 b 같은 1차 함수가 나올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 기억나나요? 자,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뭘 알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래. 얘는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얘가 0이래. 맞아? 그러면 어때? 묶여 나온 얘들은 전부 다 0이니까 사라지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였던 거야? ax 플러스 b만 남는구나.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린 요걸 토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진짜 말 그대로 나눗셈 해줄 거야. 우리 지금 나눗셈밖에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좀 더 공간이,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2x 4승,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줘. 나누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잖아. 맞아? 자, 최고차항 한번 맞춰주자. 뭐가 나와야 돼? 이쪽에 2x 제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써주니까 어떻게 돼? 2x 4승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맞아요? 좀 더 밑에, 여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 밑에다 쓸게요. 어때? 사라지죠? 그쵸? 이제 빼줬어. 여기 뭐가 나와? x 3승이 나왔을 거야. 맞아? 빼줬어.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왔을 거야. 그냥 내려오자. 여기까지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x 3승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x 적어주고 적어줘.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어때?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5만 남았어. 맞아? 그럼 이랬을 때 뭐인 거야? 얘가 나눠주는 숫자, 얘가 목, 얘가 나머지. 맞아? 근데 우리 어때? 얘가 0이야. 즉 얘랑 얘가 곱해졌는데 얘는 어차피 사라졌어.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았다? 마이너스 5만 남았었다. 77번. 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뭐 오늘 너희들이 한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진도로 나갈 거예요. 진도로 나갈 건데요. 조금 중요한 거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줄 겁니다. 좀 최대한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B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풀자. 한 번 다 한 다음에 이 교재를 다른 교재 사용하면서 BC 단계 요걸로 숙제 같이 나가면서 풀게요. 자, 일단 우리 109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요거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네가 아직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냐?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구한다고 해요. 자, 우리 미정계수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미정계수? 미정계수가 뭘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fx라는 식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가장 간단한 1차 함수 ax 플러스 b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 친구의 x 앞에 있는 개수 a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숫자가 안 정해져 있죠. 요거 b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미지정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ax 플러스 3이야. 어때? 3이라는 얘는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네. 그쵸? 근데 a는 어때?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런 얘들을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겠대. 항등식은 뭐죠? 항상 같은 등식. 다른 말로는 좌변과 우변항이 동일한 모양을 띠는 겁니다. 오케이? 좌변과 우변항이 동일한 모양. 내가 x한테 어떠한 값을 넣으면은 y 값이 양쪽에서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게 항등식입니다. 자, 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개수비교법이. 예를 들어서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여기에서 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1의 곱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 두 개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요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니까 전개해보자는 거야. 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x랑 2x 곱해지니까 2x 제곱, 3이랑 2x 곱해지니까 6x, x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5x. 맞죠? 그리고 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 어때? 얘네 두 개가 동일하대. 개수를 비교합니다. A랑 뭐가 똑같아? 2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B랑 뭐가 똑같아야 돼? 5가. C랑은 뭐가 똑같아야 돼? 마3이 동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는 언제 사용하냐? 식이 전개가 좀 간단하면 사용을 해요. 근데 선생님 식이 좀 복잡해도 개수비교법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차분하게 알려줄 거니까 식이 복잡할 때도 개수비교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도 우리 많이 사용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일단 우리 109번 문제부터 보십시다. 자, 등식 x3승 ax제곱 마이너스 24라는 친구가 뭐야? 우변항과 뭐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은요, 무슨 말이냐? 항등식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우리 전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1번. 지금 처음이니까 다 전개합니다. x 플러스 b랑 옆에 있는 거 곱해보자. x랑 x제곱이 곱해지니까 뭐가 나와? x 3승이 나올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x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의 개수가 있을 건데 얘네들은 뭐랑 뭐가 곱해졌을 때 나와? b랑 x제곱 그리고 x랑 cx가 곱해졌을 때 나오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b 플러스 c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1차항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1차항은 뭐랑 뭐가 곱해졌을 때 나와? b랑 cx, 즉 bc, x랑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맞아? 마무리 상수항 b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 b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개수비교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왼쪽이랑 비교하는 거야. 3차항의 개수 1인데 3차항의 개수 1이네. 맞네. 맞아? 다음 ax제곱 b 플러스 cx제곱 a랑 b 플러스 c가 같구나. 맞아? 그 다음 여기 1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야? 1차항의 개수가 몇이다? 0이라는 겁니다. bc-12가 0이라는 거구나. 그러므로 bc가 몇이야? 12라는 거야. 맞아? 다음에 뭐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12b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의 상수항은 몇이야? 마이너스 24네. 즉 b가 몇이야? 2였구나. b가 2야? c는 몇이야? 6이야. b랑 c가 각각 2랑 6이야? a는 몇이야? 8이구나. 이해됐어요? 이게 개수비교법입니다. 결국에는 뭔가를 다 전개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111번 요거 잠깐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어떠한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값에 관계없이라고 한 게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어떤 느낌이어야 돼? k값에 관계없이잖아. 즉 k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항등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k에 대한 항등식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뭐야, 태훈이 왜 필기 하나도 안 했어? 잘했어요. 수민이 그거 맞아요.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봐봅시다.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K값에 뭐 없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선생님이 요거의 표현을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했어. 맞아? 근데 무슨 항등식이야? K에 대한. K에 관련한 항등식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때 X에 대해서 뭘로 정리해?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도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달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1번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K로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쓸게. K로 묶이는 얘들 뭐 있어? 아, X제곱이 묶여. 또 뭐가 묶여? Y제곱이란 얘가 묶여요. 마지막 하나, 마이너스 10까지 묶이는구나. 그럼 안 묶인 얘들 적어줘야지. 2X, 그리고 2Y, 그리고 마이너스 8이 0이야. 이해됐어?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야. 좌변항과 우변항이 어때야 돼? 동일해야 돼. 여기서 좌변항과 우변항이 동일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아, K 앞에 곱해지는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K에 대해서 1차식이 0이잖아. 맞아? 그리고 보니까 어때? 아, 상수항도 몇이야? 0이구나. 뭐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 문자로 되어 있어도 상수항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본 거니까? K에 대해서 본 거니까. 알겠죠?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거 우리 AX제곱 플러스 B 문자야 숫자야? 문자죠. 근데 우리 B를 뭐라고 읽어? 상수항이라고 읽잖아. 맞아? 문자도 충분히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우리가 확인한 게 뭐야? X제곱과 Y제곱을 더했을 때 뭐가 되는구나? 10이 되는구나를 안 거고요. 오른쪽 건 뭐야?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이 0이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아, x 플러스 y가 몇이야? 4라고 하는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안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얘를 우리가 2xy를 빼주면 뭐가 돼?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되는구나. 이때 x제곱과 y제곱의 합은 10이고 x 플러스 y는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2xy가 6, xy는 몇이다? 3이었더라 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우리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12번 문제입니다. 사실 얘는 그렇게 풀어주고 싶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진짜 순수한 노가다입니다. 이게 노가다라는 표현이 안 좋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진짜 되게 순수한 문제예요. 내가 손을 바삐 움직이면 답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손이 바삐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 너네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는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나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풀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풀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넣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넣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넣게 될 거냐? 자, 이 친구, 우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친구한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게 되면 무슨 식이 되겠어? 이 식이랑 동일해지죠. 맞아? 이 방법이 첫 번째야. 그럼 우리가 만약 이 방법을 진행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솔루션 1입니다. 이 방법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fx 플러스 a가 x한테 x 플러스 a를 넣어준 게 뭐가 돼? x 플러스 a의 3승 9 곱하기 x 플러스 a의 제곱 4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45까지. 이해됐어? 이걸 다 뭐 해주면 돼? 그냥 순수하게 계산해주면 돼요. 진짜로.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x 플러스 a의 3승 한번 해보자. 뭐가 돼? x 3승 그리고 또 뭐야? 3ax 제곱 그리고 3a 제곱 x 그리고 a의 3승 맞지?
그리고 요거 뒤에 있는 거 얘 뭐 나와? 9x제곱 그 다음에 18ax 그리고 9 곱하기 a제곱 맞지? 그리고 그 뒤에 뭐야? 4x 플러스 4a 마이너스 45까지 맞아? 이거 마저 해보자. x 3승 그 다음에 뭘로 묶어? 2차항만 볼 거야. 2차항 뭐 있는지 보니까 3a 존재하네.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요거 9x제곱 9도 있구나. 그 다음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이번엔 1차항 보겠습니다. 1차항 뭐 있어? 요쪽에 있네. 3a 제곱이라는 친구. 또 뭐 있어? 이쪽에 있네. 플러스 18a. 그리고 여기에 있네. 플러스 4까지. 맞죠? 마지막 상수항 그냥 적을 게 남은 거 a 3승 9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45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이 긴 식이 이 친구랑 똑같아야 돼. 맞아? 그치? 근데 이 친구랑 비교하니까 얘 2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이야? 얘가 0이 나와야 돼. 즉 A가 몇이야? 마3이구나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A가 마3이구나. 마3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럼 A가 마3이야?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 3, 3은 9, 9, 3, 27. 그리고 얘는 어때? 3 곱하기 18이니까 마이너스 54. 그리고 플러스 4까지. 맞아? 뭘 구했어? B를 구했네. 맞아? 마무리. A한테 마3 한번 넣어봤을 때 성립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됐을까? 이게 솔루션 몇이야?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솔루션 2는 뭘까? 거꾸로 할 겁니다. 반대로 할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 위에 있는 친구한테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어서 아래 걸로 만들어줬죠. 반대로 얘한테 x에다가 뭘 넣어줄 거야? x 마이너스 a란 친구를 넣어도 위의 모양이 되죠. 맞아? 그거에 집중해서 만들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 fx라는 친구는 얘한테 x-a를 넣은 거야. x-a의 3승 b 곱하기 x-a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3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x 3승 그리고 또 뭐가 나와? 마이너스 3a제곱 x 여기까지 맞나? 맞나? 미안해요. 3ax 제곱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플러스 3a제곱 x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이너스 a 3승 그리고 여기 계산해 bx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 이해됐어? 자, 여기서 봤을 때 뭐야? 얘도 똑같아. 2차항끼리 비교하면 돼. 9 A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3이었겠구나. 맞아? A가 마3이다? 넣어봐서 계산해보는 거지. 얘 A 마3 넣으니까 어때? 27x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 플러스 bx 있는데 얘네 두 개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4x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b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3이라는 거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가지고 마무리 계산까지 해보니까 마이너스 45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되고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상관없다.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 얘 잠깐 시간 줄게요. 113번.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우리 시간 31분까지 드릴게요. 2분 정도 시간 주는 거니까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해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 1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읽어보시면은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조건인지 좀 주목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k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가진다. 맞아? 즉 뭐야? k값의 관계가 없대. 즉 뭘로 정리해달라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 맞아? k에 대해서 관계 없댔잖아. 우리가 항등식으로 접근을 해주자고. 자, 그러면 1번. k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아, k를 가지고 있는 얘를 다 묶을 거야. 뭐가 있는지 보니까 x란 친구가 있고 m이란 친구가 있어. 맞아? 그리고 나머지 안 묶인 얘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5m 플러스 n 플러스 2가 0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 이때 항등식이라고 했지. k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k한테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m이 0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k한테 안 묶여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5m n 2가 0이어야 하는구나. 우리 이 두 가지 정보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항상 뭐를 근으로 가진대? 1을 근으로 가진대. 뭐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아, x한테 뭘 넣었을 때 0이라는 거야? 1을 넣었을 때 0이래. 뭐가? 이 친구가. 그쵸? 무슨 말이야? 아, 1 플러스 m이 0이구나. 그러므로 m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럼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얘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아, 마이너스 5랑 2를 더하니까 n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x한테 뭘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죠. 그쵸? 얘도 한번 x한테 1 넣어보자. 1, 마 4, 그리고 n 마 3.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n-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 또한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n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m과 n을 곱하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 자, 다음 문제 125번입니다. 자, x-y는 2를 만족시키려는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해서 밑의 식이 성립한다고 해요. 그때 뭐야? 또 뭐라고 주어져 있어? 모든 실수 x랑 y에 대해서 성립한대. 이게 뭐 한다는 거야? x랑 y에 대해서 항등식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변수가 두 개네. 선생님 변수가 두 개면 복잡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뭐야? x-y는 2래. 그러므로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라는 친구를 x-2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치? 즉 y라는 변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소거해줄 수 있잖아. 그쵸? 소거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쓸게요. 자, px 제곱 그리고 플러스 qx 그리고 2y 제곱이네. 2 곱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곱하기 x-2 그리고 마지막 얼 곱하기 x-2 플러스 4가 0이라고 합니다. 맞아? 얘가 뭐라고 했어? x랑 y의 관계없이 즉 무슨 식? 항등식. 뭐가? 좌변항과 우변항 0이 항등식이어야 돼. 맞아? 즉 개수들이 각각 다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개수로 정리합니다. 자,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자, x제곱 들어가는 게 뭐 있는지 보니까 아, p라는 친구가 들어갈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어때? 여기 이 친구 전개하면 뭐가 나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그쵸?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가 나와? 아, 2가 나올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뒤에는 더 이상 없네요. 맞아? 다음은 x 1창 보겠습니다. 1창은 핑크색으로 가볼까? 1창 뭐 있어? q 있네. 맞아? 그리고 또 뭐 있어? 마사랑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8 있어. 또 뭐야? 마x랑 마이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2가 있어. 또 얼도 있네요. 여기까지 맞아? 자, 얘는 다 썼어.
얘도 다 썼어. 요 4 남았지만.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항, 마지막 상수항 봅니다. 상수항 뭐야? 4랑 2가 곱해지니까 8 있어. 그리고 여기는 없고 얼이랑 마이니까 마이너스 2열 뒤에 플러스 4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거 다 0이라고 해서 개수가 무슨 말이야? 얘도 0이라는 거야. 맞아? 즉 얘는 뭔데? 우리 12-2열인데 얘가 0이래. 그러므로 우리 얼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얼이 6이네. 그럼 우리 요걸 뭐라고 할 수 있어? q 더하기 0이죠. 맞아? q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맞아? 다음. 얘도 0이어야 돼. 지금 뭐야? p가 몇이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PQR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P랑 R을 최종적으로 더하게 되면 마일 더하기 6, 5라고 결과값이 도출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됐어? 좋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6번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진짜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 문제풀이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보니까 A0, A2, A4, A6 어때? 짝수 번째에 있는 친구들의 합이야. 맞아? 그냥 이거 천천히 한번 봐봐. 나 X한테 1 한번 그냥 한번 넣어볼 거야. X한테 1을 넣었을 때 어떠하게 변화하는지 우리 한번 봐보자. 우리 X한테 1을 대입해? 그러면 우리 좌변항이 어떻게 돼? 1-3 플러스 4죠. 그쵸? 우리 1-3 플러스 4에 대해서 뭐 해준 거야? 세제곱 해준 거야. 맞아? 이거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2의 3승이니까 8이 나오죠. 맞아? 얘가 똑같대. 뭐야? 우변항에 있는 친구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쭉 더해서 A1, A0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대. 맞아? 다음으로 뭘 넣어볼 거냐면 나 X한테 마일도 한번 넣어볼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1, 3, 4의 3승. 즉 8의 3승이죠. 그쵸? 자, 우리 8의 3승은 몇일까요? 즉 8의 3승 2의 9승이에요. 맞아? 왜냐면 8이 2의 3승이잖아. 2의 3승의 3승 2의 9승이지. 2의 9승 몇이야? 500 몇이에요? 12.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일의 6승은 양수야. 마일의 5승은 음수. 그 다음에 A4 마이너스 A3 뭐 쭈루룩 가다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A0까지 나올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 얘네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돼? 8과 511을 더해 520이죠. 맞아? 이 520이 뭐가 돼? 2A6, A5끼리 사라지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또 뭐가 돼? 2A4, 그리고 2A2, 그리고 2A0까지. 양변 나누기 2 해주면 우리 A0, A2, A4, 그리고 A6의 합이 뭐가 나와요? 나누기 2 해준 거 26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짝수들의 합이 아니라 홀수들의 합이 궁금했어. A, 1, 3, 5, 7이 궁금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알겠어? 빼주면 관계가 역전돼서 나타나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X한테 1을 넣어준 걸까? 왜 X한테 1을 넣어준 걸까? 요거 뒤에 곱해져 있는 6, 5 이런 얘들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들을 마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과 마일을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따라오는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얘가 아닌데 어디 있냐? 우리 1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9번 문제. 얘는 우리가 X한테 뭘 넣어야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윤씨, 우리가 보니까 0, 2, 4, 6, 8, 10 짝수들의 합을 보고 싶어. 그치? 우리 X한테 얘는 뭘 넣길 바라는 걸까요, 혹시? 뭘 넣어야 될 것 같아? 한번 다 물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이는 뭘 넣어야 될 것 같아? x한테 마이너스 1. 수민이는요? 마이너스 1. 태훈이는 1. 일단 여기서는 답이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왜 마이너스 1이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요. 어때? 요거 뒤에 있는 얘를 뭘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 1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죠. 맞아? 내가 만약 x한테 1을 넣게 되면 얘가 뭐가 돼? 3의 10승. 너무나도 큰 수. 우리가 계산하기 싫은 숫자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수는 1과 마일이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친구 x 플러스 2가 1이 되는 숫자를 넣어주고요. 또 뭐야?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들을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1번 뭘 넣어주게 되느냐? x 플러스 2가 1이래. x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겠대. 두 번째,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래. 즉 x가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 3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일 한번 넣어보자. 뭐가 돼? 1 더하기 1이야. 2가 돼. 맞아? 얘가 뭐가 된 거야? A10, A9 어디까지? A0까지. 여기까지 맞아? 다음에 x한테 마3 넣으니까 어떻게 돼? 3의 10승 플러스 1이지. 얘가 뭐가 돼? A10 마이너스 A9 쭉 해서 A0까지. 맞아? 우리 뭐가 궁금해? 짝수들의 합이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누기 2. 왜? 우리 더하면 뭐가 생겨? A10이 두 개잖아. 우리 한 개만 궁금했는데. 이해됐어요? 요거는 웬만하면은 거의 공식 수준으로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131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제부터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무언가 그냥 숫자의 나눗셈을 한번 봐보자. 우리 14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만약 3으로 나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맞아?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4. 나머지가 몇이야? 2죠. 맞아? 우리는 나눗셈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맞아? 이때 특징이 뭐야? 이 나머지라는 친구는 이 나눠주는 숫자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맞아? 이게 결론적으로 나눗셈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다항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 다항식 AX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눠줄 거야? BX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눠준대요. 이때 우리 몫을 뭐라고 부르냐? QX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를 우리는 RX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요것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걸 계속 뭐라고 표현을 해주느냐? BX로 뭐 해준다고 했어? 묶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니? 선생님이 아마도 묶어준다라고 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이거 특징이 있어. 나눗셈이랑 똑같다고 했지. 맞아? BX랑 RX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겁니다. 원래 숫자에서는 어땠어? 나눠준 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았어야 됐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나눠준 BX보다 RX가 작아야 돼. 대신 뭐가 작아야 돼? 차수가 작아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얘 나눠준 게 2차식이야? 그럼 BX, RX가 2차식일 수 있어? 없어. 알겠죠? 이것만 좀 기억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얘는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푸는 방식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냥 문제 읽은 거 있죠. 어때? 문장이지 누가 봐도. 맞아? 난 문장 싫어. 그럼 문장을 뭘로 바꿔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줄 거야. 알겠어? 이 전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뭐라고 주어져 있어? x 3승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를 뭘로 나눈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우리 몫이 몇이겠어? qx. 맞아, 내가 모르잖아.
맞아? 나머지가 뭐라고 주어져 있대? 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냥 이걸 일단 쓰고 시작하세요. 안 쓰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얘네 두 개는 완전히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되지. 맞아? 나눠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검산식이잖아 사실. 맞아? 얘네 두 개, 좌변항과 우변항은 동일한 항등식인 겁니다. 그럼 우리 항등식이야. 뭐 이용할 수 있어? 개수비교법 이용해 줄 수 있어. 맞아? 자, 개수비교법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얘 몇 차식이에요? 좌변항?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요거 우변항 보니까 2차식과 QX 그리고 1차식입니다. 맞아? 근데 얘네 두 개 똑같아야 돼. 얘 3차식으로 만들어줘야겠네. 그리고 우리 QX를 몇 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1차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밑에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변항만 적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보자. 어떤 걸 확인할 거냐? 자,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x 3승이 나와야 되지. 맞아? 여기에 최고창의 개수 몇이겠어? x야. 맞아? x 말고 다른 거 곱하면 x 3승이 안 나오잖아.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다음 거 봐봐. 다음 거 보려고 하니까 어때? 2차식이 ax 제곱이지. 맞아?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 맞아? 근데 이제 1차항을 보니까 어때? 0이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 우리 K라고 숫자 하나만 넣고 1차식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뭐만 확인한다고? 1차식만. 왜? 1차식 내가 정확히 0인 거 알잖아. 알겠어? 1차식만 봅니다. X예요. 자, 1차식 보니까 뭐랑 뭐야? 마이너스 X랑 K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K가 있을 겁니다. 맞아? X랑 마일이 곱해지니까 마일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뒤에 X가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 이거 정리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KX가 되지 않아요? 얘가 뭐여야 된다고 했어? 방금 선생님이 0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므로 K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QX 이렇게 된다고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우리 이거 전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더 편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죠? 이거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야?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얘는 결국에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가 된다고. 아, a가 마이너스 1, b가 2였구나까지 우리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문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자, 얘도 똑같아. 선생님이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거 뭘로 바꿔달라고 했어? 식으로 바꿔달라고 했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문장으로 지금 적혀 있잖아. 뭐라고 주어져 있어? 2x 3승 플러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그리고 qx 그리고 나머지가 몇이래? 0이래.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결국에 0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이 식이 요거구나. 근데 얘네 우변항과 좌변항이 어때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QX 대신에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아, 3차식이네? 2차식과 뭐의 곱? 1차식의 곱이네. 맞아? 최고차항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2x가 존재해야 될 거야. 맞아? 그리고 보니까 2차식이 없다. 맞아? 아, 2차식의 개수가 0이구나. 2차식 확인해볼까? x제곱으로 묶이는 얘들 2x랑 x, 2가 있다. 맞아? 그리고 상수항에 뭐 있어? k 있다고 쳐볼까? k랑 뭐가 곱해져야 돼? x제곱이니까 플러스 k야. 맞아? 얘가 몇이래? 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결국에는 x제곱, x 마이너스 b 그리고 2x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할 수 있어? 그 1차항도 0이죠? 맞아? 1차항의 개수 0이니까 1차도 한번 봐볼까? x로 묶이는 얘들 뭐야? 2x랑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야. x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도 뭐야? 0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괜찮지? 그냥 그럼 이거 마무리 한번 해봐. 아, 얘가 0이구나. 즉 b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해됐어?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 1로 바뀌네. 마지막 A 상수항 뭘로 확인하면 돼? 1과 마이의 곱 A는 마이너스 2였구나.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A랑 B를 각각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야. 대신 몇 차식으로 바뀌었어? 4차식으로 바뀌었어. 맞아? 근데 4차식으로 바뀌었지만 결론적으로 얘네가 말하는 거 어때? 동일할 겁니다. 나랑 같이 따라와서 봐봐요. 자, 그냥 그대로 문장을 식으로 바꾸자. 어떻게 주어져? x 4승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곱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몇이래? 플러스 2x래.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서 하나만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거야? 우리 2x 좌변항을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지. 플러스니까. 그치? 이 2x를 넘겨봐봐. 그럼 얘 2x가 뭘로 바뀌어? 아, 여기로 와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2차항과 어떠한 예를 곱했더니만 4차항이 나온대. 최고차항의 계수 뭐여야 돼? x 제곱이어야 되지. 맞아? 그치? 그리고 이제 3차항 확인해보자. x제곱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맞아? 3차항에. 그치? 근데 우리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가지고 0이 돼 사라져야 된다고. 이 1 어디서 나와? x제곱이랑 뭐가 곱해져야 돼? 플러스 x가 곱해져야지 나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k란 친구도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어. 그치? 대신 마무리 연애 정도는 한번 해보자.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알고 있어? 1차항도 알고 있네. 그치? 1차항 확인해볼까? 마x랑 k니까 마이너스 k, 마일과 x니까 마이너스 1. 얘네 계산한 게 몇이 나온대? 마이너스 6이 나온대. 무슨 말이야? k가 몇이더라? 5였더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전개하면 뭘 구할 수 있어? A도 알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뭘로 나눠주냐면은요, 1차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뭔가를 1차식으로 나눠준다는 조건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 1차식으로 나눈데 요거 식으로 쓴 다음에 바로 보여줄게요. 자, 이거 그냥 식으로 바로 써봐. 다항식 f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3 곱하기 f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누어?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6이다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우리 qx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fx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뭘 없애달라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없애달라는 거야. 맞아? 일단 뭐부터 없앨 수 있는지 봐봐. 우리 qx 없앨 수 있어. 뭐해서? x한테 몇 넣으면 돼? 1 넣으면 없어지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x한테 1 한번 먼저 넣어보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1 넣어보니까 얘 몇이야? 1 더하기 3이니까 4죠. 맞아? 그게 뭐가 나와? 1 넣었어. f1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맞아? 그게 몇이 나온대? 16이 나와.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때? 약분하잖아. 4 돼. 그치? 마이너스 2 넘겨보면 우린 최종적으로 f1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이제 두 번째 과정.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뭐래?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맞아? 이거 다시 한번 써봐. fx를 뭘로 나눠?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우리가 q1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어릴 거야. 왜?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뭐 해야 돼? 상수해야 되지. 맞아? 근데 우리 어리 궁금해. 왜? 여기서 나머지가 궁금하다며. 맞아? 근데 우리 q1x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를 어떻게 해줄 거야? 없애줄 거야. 얘를 Q1X를 없애줘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똑같이 X한테 1을 대입해 봅니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와? 아, F1이 어리구나. 근데 아까 우리 F1 구했어. 몇이라고 구했어? 6이라고 구했지. 맞아? 이해됐어?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X-1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F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X-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F2라고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인지하고 있읍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자. 요건 잠깐 넘어가고. 요 문제 보겠습니다. 138번이에요. 자, 선생님이 말했지. 그냥 주어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문장으로 써 있으면 보기 힘들다고 했어.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우리? 식으로 바꿔줘. 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두 개의 당시 fx랑 gx에 대해서 fx랑 gx의 합을 x마 3으로 나누었더니만 나머지가 8이야. 뭐야? 아, fx 더하기 gx라는 얘가 있는데 내가 얘를 x마 3으로 나누었더니만 몫을 q1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몇이 나온대? 8이 나온대. 맞아? 그 다음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의 곱이 존재하는데 내가 얘를 x마 3으로 나누었더니만 몫을 q2x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온대? 6이 나온대. 맞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궁금한 게 뭔지를 보니까 나는 이게 궁금해. fx의 제곱과 gx라는 친구의 제곱이 있는데 이 친구를 뭘로 나눈대? x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이 궁금하대요. 맞아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보니까 x한테 뭘 넣으면 알 수 있겠어? 3을 넣어보면 알 수 있겠지. 맞아? 3 한번 넣어보자. 3을 넣어보니까 우린 결국에 F3의 제곱과 G3의 제곱이 궁금한 거야. 맞아? 얘가 어리잖아. 맞아? 근데 우리 얘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F3과 G3의 전체 제곱에다가 2 곱하기 F3과 G3을 빼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F3과 G3의 합은 알아. 몇이야? x한테 3 넣어보니까 f3과 g3의 합은 8이래. 8의 제곱 64인 거잖아. 맞아? 다음 f3과 g3의 곱은 몇이야? 6이래. 아, 마이너스 12인 거잖아. 우리 얘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52. 맞아요. 최대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준 다음에 결과물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사연씨? 수민이는? 태연이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구나. 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142번입니다. 자, 이러면 좀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하나 착각을 했네. 자, 142번 x에 대한 다항식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를 뭘로 나누고 한데 뭐 해달라는 거야? 써달라는 거야. 알겠어? 자, 쓰고 시작해. 쓰면 진짜 편해져. 자, 그대로 씁니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5라는 얘가 있는데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5라고 하겠대. 맞아? 그치? 자, x한테 뭐 넣어볼까? 우리 한번 2 한번 넣어볼까? 왜? qx를 없애줄 수 있잖아.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x한테 2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8 그리고 마사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는 친구가 뭐가 나와? 5가 나와. 맞아? 이러니까 어때? 5끼리 사라지고 계산해 보니까 4 마이너스 2a가 0이야? 아, a가 몇이야? 2였구나.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에다가 뭘 넣어줘? a가 몇인데? 2. 맞아? 마무리 해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 x한테 우리 a가 2인 거 구했지. 2 넣어보니까 어때? 앞에가 0이 되니까 우리 q2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해줄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자. a가 2인 거 구했다며. 우리 a가 2인 거 구했잖아. 그럼 식을 우리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친구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차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리고 뒤에 플러스 5까지. 맞아? 이랬더니 어때? 5끼리 사라지지. 맞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아, 개수비교법으로 맞춰달라는 거야. 맞아? x-2랑 곱해서 3승이 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x제곱이 있어야겠지. 맞아? 그치? 그리고 또 상수항이랑 곱해서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상수항 0이야. 1차항이 몇이래? 마이너스 2x래.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x가 있어야 돼. 끝났어. 얘가 qx인 거야. x한테 2 넣어봐. 4, 2, 6이었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식으로 꼭 우리 써놓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어. 알고 있는 정보는 뭐 해주자? 식으로 좀 써주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px라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야. 근데 우리 상수항 1차항 모르고 상수항 모르니까 뒤에는 이렇게 흘려줄게. 이해됐어? 아직 쓰지 말아봐. 우리 일단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만. 오케이? 다 본 다음에 잠깐 시간 줄게요. 그 다음에 가족건도 식으로 나타내보자. 뭐라고 주어져 있어? 아, px라는 얘가 있는데 얘를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1이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나 x 곱하기 px라는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q2x라고 할 건데 나머지가 2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우리 현재 여기까지만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 저번에 몫과 그거를 변화하는 방법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 자, 봐봐. 우리 얘는 px야. 근데 얘는 뭐야? xpx죠. 그쵸? 무슨 말이야? 얘한테 x를 한번 곱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한테 x를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x 곱하기 px라는 친구가 뭐가 돼? x 곱하기 x-1 곱하기 qx 플러스 x가 돼요.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x한테 뭘 넣었을 때 2가 된대. x한테 2를 넣었을 때 2가 된대. 맞아? 즉 x한테 뭘 넣어보라는 거야? 2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잖아. 맞아? x한테 2 한번 넣어보자. 얘가 뭐가 돼? 2 곱하기 p2죠. 맞아? 얘가 뭐가 돼요? 2 넣었어. 몇이야? 2야. 2 넣었어. 몇이야? 1이야. 2 넣었어. 뭐야? q2야. 맞아? 2 넣었어. 뭐야? 2잖아. 이해됐어요? 자, 여기다가 마저 적을게요.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2 곱하기 p2가 몇이야? 2죠. 맞아? 얘는 뭐야? 2 곱하기 q2. 그쵸? 얘는 뭐야? 뒤에 플러스 2.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그쵸?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q2가 몇이야? 0이야. 맞아? 아, 내가 qx한테 x한테 2를 넣으면 뭐가 된대? 0이 된대. 맞아? 근데 qx 몇 차식이야? 2차식입니다. 아, 미안해요. 1차식입니다. 맞아? 왜? px가 2차식이라며? 근데 x-1과 qx의 곱이잖아. 얘네 두 개를 곱해서 2차가 돼야 돼. 즉 qx가 몇이다? 1차식이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맞춰져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1차식인 거야? 1인 1차식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x한테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린 q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2. 이해됐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되냐? 아, px라고 하는 친구는
x-1 곱하기 x-2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전개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P4가 궁금했어. x한테 4를 넣어주길 바라는구나. 4를 넣어보니까 어때? 3 곱하기 2 플러스 1 7이었구나. 저는 다음 시간에. 자, 149번입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 잠깐만요. 네, 149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거 때문에 좀 말을 좀 더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좀 시간이 늘어졌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보자. 자, 다항식 다 적으면 돼. 똑같아. 다항식 fx란 친구가 있다. 얘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만 내가 나머지는 뭔지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마3이 나온다고 카더라. 맞아? 다음 내가 fx란 친구가 있다. 얘를 내가 x-2로 나누어 봤더니만 내가 몫은 뭐라고 못하겠지만 나머지는 9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맞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한번 적어보자. fx란 친구가 있다.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2로 나누어 봤더니만 내가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rx라고 나오더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주어진 걸 끝이잖아. 그치? 우리 주어진 거 다 썼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자. 이 친구부터 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 맞아? 다음에 자 우리 나눠주는 숫자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나머지는 몇 차식일 거라고 했어? 1차식 또는 상수항이잖아. ax 플러스 b라고 적을게요. 왜? a가 0이면은 상수항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그대로 확인해봐. 자, 내가 요걸 보면, 위에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qx를 없애줘. x한테 마일을 넣었을 때. 즉, f 마일이 몇이야? 마3이야. 얘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x한테 2를 넣은 f2가 몇이야? 9야. 맞아? 근데 얘도 보니까 어때? 내가 x한테 2를 넣으면 뭐가 사라져? q가 사라져. 맞아? x한테 마일을 넣으면 뭐가 사라져? q가 사라져. 맞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x한테 마일 먼저 한번 넣어볼게. x한테 마일 넣으니까 좌변항이 뭐가 되냐면 f-1이 돼. 우변항은 어떻게 돼? q3x까지 사라지고 마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맞아? 이게 뭐야? f 마일 마3이었는데. 맞아? 즉 우리는 a 마이너스 b가 3이다까지 도출할 수 있어. 그치? 다음 x한테 뭐 넣을 거야? 2도 한번 넣어봐. x한테 2 넣으니까 f2야. 그치? f2가 뭐가 나와?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우리 f2가 몇이었어? 9였어. 그치? 우리 얘네 두 개 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연립해보면은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rx를 구할 수 있게 되고 rx를 구함으로 우리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156번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